그 강의가 조금 말이 빨랐는데 그 점 네,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좀 천천히 그냥 좀 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진행할 내용은 저희 지난 시간에 거의 왜 지금 이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까? 도대체 코로나가 뭔데? 왜 지금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난리지? 이런 좀 주제로 진행을 했다면 어떻게 또 그리고 사회가 변했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 나갈까? 라는 내용을 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적인 얘기가 언택트와 뉴 노멀이라는 키워드가 주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 잠깐 그 좀 요점을 좀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언택트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뉴 노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뉴 노멀 시대에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을 때 어느 쪽이 좀 유망한 직업일까라는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은 봤었죠. 그래서 사회가 코로나가 너무 이제 전염성도 높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죽을 수 있다는 사회적인 위기에 그 접근 이렇게 도래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많은 그 제도들이 그 제재를 가하게 돼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해서 그 사람이 방문한 곳에는 가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좀 격리 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의 치료를 원활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처해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생활 정보 보호가 어디까지 가능해야 되는지 또는 그 의료비와 관련된 문제 또는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사회 경제가 좀 멈추다 보니까 그 원활하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회 그 침체되어 있는 사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부담금을 어떻게 나라가 그리고 사회가 그 갚아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의 종식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종식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서 그게 정말 끝나는 것이냐 코로나가 정말 끝나고 정말 뭐 안전한 사회가 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이 정말 심각하게 사람들한테 이제 각인이 돼버린 거고 그로 인해서 팬데믹의 또 다른 출현 가능성이 예고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 발생 이전의 세상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정부도 공식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회 변화로는 위생관념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했죠. 과거 이제 뭐 흑사병이 돌던 14세기나 뭐 아니면 뭐 스페인 독감이 돌던 시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자기 개인 위생에 대한 신경도 쓰고 마스크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악수보다는 이제 팔꿈치로 이제 이렇게 치면서 악수를 하게 되고 공식적으로 생활 환경이나 생활 양식 등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 생활 바운더리 만약에 내가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몇백 미터를 가야 됐다면 그냥 집에 이제 내 방 안에서 모든 생활이 해결이 되다 보니까 사회 아무래도 행동이 적어지다 보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과 내가 접촉할 수 있는 게 이제 제한이 생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변화나 사회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디를 기반으로 해서 좀 적용이 됐느냐 한다면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분명히 그냥 뭐 손을 씻고 하는 거는 뭐 이제 뭐 의학적인 것들에 대한 결과치겠죠. 생물이나 이런 생체와 관련된 수치겠지만 문화가 변하고 어쨌든 내가 내 방에서 있을 때만
내가 내 방에 있어도 사회생활이 일단 가능하다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좀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기존에 내가 배웠던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배웠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뭐 유치원 다니면서 학원도 다니면서 했던 그 모든 방식들이 이제 디지털로 대체되겠다라는 차원으로 많은 사회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는 이렇게 사티아 나달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코로나19가 일상생활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는 최근 2개월 동안 2년치의 디지털 혁신을 경험을 했다. 정말 좀 충격적일 수도 있겠죠. 2개월 동안 그 24개월치의 경험을 다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원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좀 흘러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냥 뭐 정보의 홍수처럼 그냥 강압적으로 좀 바꿔가 돼버렸다 보니까 사람들이 갖는 이게 심리적인 뭐 압박감, 그리고 사회에 대한 뭐 불신, 그런 것들도 좀 커지게 됐고요. 한편으로는 이거 괜찮네 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디지털 혁신이 과연 코로나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2개월 동안 겪어야 될 경험들을, 2개월 동안 겪는 경험들이 24개월 동안 이렇게 함축해서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단기간에.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의 기반이 갖춰져 있었고, 예고되었던, 그리고 모든 그 대부분의 이제 과학자들이나 기업들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4차 산업혁명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은 2016년도쯤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처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뭐 사회 같은 거 공부하실 때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다들 한 번씩들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 1차 산업혁명은 이제 18세기쯤에 생겨서 이제 19세기 초까지 진행된 내용인데, 주로 이제 증기기관을 개발을 하면서 영국의 이제 섬유공업이 이제 거대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기계화되고 증기기관이 발달을 하면서, 그러니까 엄청난 노동력이 투입이 됐던 많은 수의 사람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 기계화되고 대체가 되면서 많은 부를 창출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편리성도 높아지게 되고, 아무래도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렇게 가격도 다운되는 시점이 이르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쇼크를 먹어요. 나는 일을 해야 당장에 내가 열심히 뭐 농사도 짓고 아니면 뭐 바느질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던 내 일인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내 일을 기계가 대체한다네. 그리고 날 막 자르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의 이 기계에 대해서 이제 질투를 느끼고 기계를 이제 되게 배척하게 되죠. 노동자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노동자들과 이제 기업들 간에 이렇게 부딪히는 과정도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1차 산업혁명 자체도 사람들한테는 엄청 큰 충격이었지만, 결국에는 한 세기 정도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이고, 사회가 다 같이 이제 또 사람들이 내 직장이 당장에 없어졌어도 또 먹고 살 만한 다른 일들이,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하게 되죠. 그러면서 변화한 게 이제 제2차 산업혁명이 도래를 합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후반, 19세기 후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9세기 후반 동안 진행된 내용인데, 공장 자체가 이제 전략적으로 많이 보급을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급이 되고, 무엇보다도 여기 아이콘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아이콘에서 보실 수 있듯이 컨테이너 벨트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인간이 많이 그래도 기계를 손을 봤다면, 컨테이너 벨트가 쭉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계적으로도 빨리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대량 생산과 대량 보급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해서 기계화 혁명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전기 에너지가 도입이 되면서 더 빠른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후에 이제
이러한 혁명들을 바탕으로 제3차 산업혁명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이게 20세기 후반이라고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졌고, 그 인터넷과 또 스마트 혁명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뭐 미국이 좀 주도를 했죠. 뭐 과거에 이제 독일과 미국과 소련과 이렇게 막 경쟁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결국에는 뭐 컴퓨터도 개발이 되고 뭐 달나라도 갔다 왔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로 하면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되죠. 마이크로소프트 사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글로벌 기업 자체가 나타나요. 글로벌 기업 자체가 나타났다는 거는 한 국가 안에서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유통망이 연결이 되고 산업이 확대되고 대량으로 이제 좀 지배적인 그 국가 이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제 지배적인 기업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인터넷 같은 것도 연결망이 쭉 생기고 이 3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기기들이 융합을 하고 정보가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 안에서만 나타나는 정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정보들이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게 된 거죠. 만약에 내가 미국의 누구 학자가 어떤 연구를 했대. 그래서 그 책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이 책을 봐야 내가 그 다음 연구가 가능하고 다음 이제 뭔가의 개발이 가능해요. 그러려면은 미국에 배 타고 갑니다. 이제 배 타고 가거나 이제 뭐 비행기가 있다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 책을 보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3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제 인터넷 기술이라는 것이 있고 컴퓨터 기술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유통이나 이제 교통 시설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점점 이 교류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 글로벌이라는 것들이 도래를 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3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내용은 내가 얼마만큼 빨리 정확한 지식 정보를 얻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공유를 하고 또 더 어떤 그 향상된 기술을 개발을 하느냐 이런 것의 목적이었다면 그 제4차 산업혁명도 이것과 연결지어서 정보혁명이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21세기 초반에 나타나서 단순히 그냥 어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지식 정보만 이렇게 공유가 됐다면 그 전 세계에서 모아지는 정보들을 취급을 해서 해석을 하기를 시작해요. 단순히 그냥 내가 서칭을 해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찾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모여지고 모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이 나타나고 그 지식과 정보가 융합된 빅데이터나 뭐 IoT 기술이나 클라우드 기술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초연결, 그냥 연결도 아니고 초연결, 초지능화된 이제 산업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혁신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지금 뭐 그냥 일상에서 편안하게 사용하는 뭐 인터넷 관련, 스마트 관련, 그리고 여러분들 뭐 기업들이 사용하는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18세기에 이제 제1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18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이루어졌고 거의 이제 19세기 후반에 제2차 산업혁명이 전기가 도입이 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21세기 초반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나요. 이것만 보면 우리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제 제도를 흔드는 이런 혁명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죠. 막 100년씩 걸리던 것이 뭐 50년, 30년, 뭐 10년 이런 주기로 점점 그 기술의 발달하는 그 주기가 너무 빨라진다는 것, 점점 빨라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범위와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4차 산업, 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을 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각자 좀 따로 놀던 기술들이 점점 다 융합을 해서
이제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한 4년 정도가 지났죠. 그런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어떤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면요. 인공지능이 있고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드론 이렇게 5가지만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인공지능은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듯이 AI를 의미를 하고요. 알파고와의 이제 바둑을 뒀던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도 낯설지 않게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 이 인공지능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뇌, 두뇌 작용과 같은 컴퓨터 같이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추론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단순히 자 4 더하기 5가 뭐야 라고 얘기를 했던 그 과거에 그냥 단순히 계산기로서의 의미를 가졌다면,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그 기술들이 개발을 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얘기한 것을 이제 해석을 하고 얘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도 이루어지면서 그런 시스템이 두뇌 작용과 같은 수준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IoT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 IoT 기술은 저희 집만 해도 기가진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시리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기가진이라고 불렀을 때 이제 날씨를 물어볼 수도 있고 TV를 켜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였어요. TV였고 내가 이제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돌려야 나왔던 것들. 그리고 아무 뭔가 생명과 같은 느낌이 아니었고 내가 그냥 편리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사물들인데, 이 생활 속 사물들에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이 이제 구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TV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TV랑 핸드폰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고, 이 네트워크 핸드폰과 자동차와 연결이 되고 이렇게 각종 사물들의 그 인터넷이 내장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그리고 사물 간 인터넷 이런 것 그 사이사이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이, 상호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가전제품 기기로는 헬스케어 제품도 있고, 아니면 원격 검침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홈, 스마트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고, 이 IoT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오히려 영어로 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IoT 기술이라고 있고요. 자율주행차는 이제 운전자가 내가 굳이 브레이크나 핸들, 가솔,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제어하지 않아도 얘가 저절로 그 주변의 이제 차의 속도, 그리고 이렇게 뒤에 차와의 속도를 이렇게 아니면 도로의 지형을 파악을 해서 실제 사람이 실제로 운전하는 것처럼 내가 굳이 이거를 제어하지 않고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그리고 페달을 밟고 있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주행을 하는 자동차를 의미를 해요. 정확하게는 좀 무인 자동차, 한마디로 이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의 그 의미도 갖고는 있지만 조금은 다른 개념이긴 하죠. 운전자가 앉아있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벌써 좋은 차들에는 이런 자율주행 기술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그 앞뒤 간격을 유지를 어느 정도 하면서 100m 간격을 유지하게끔 그 제어를 걸어 놓으면 그게 알아서 지금 자율주행이 운전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VR이에요. 여러분들 VR 게임방 요즘 이렇게 주변에 많죠. 그래서 실제로 VR 게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 가상현실 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것 말고도 AR이라고 해서 증강현실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적용을 하기도 하죠.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면은 그 실제 세계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만져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곳인데 컴퓨터로 가상으로 이제 만들어 놨다.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실제 이제 같은 이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기술이에요. 요 기술로 이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거를 쓰죠. 디스플레이 같은 거를, 디바이스 같은 걸 쓰고 이렇게 가상현실을 체험을 하면 굳이 이제 여러분들 수학여행을 다 같이 경주로, 제주도로, 어디 일본으로 가지 않고서도 그냥 눈앞에서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것들 다 견학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더 이제 뭐 그 항공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비행조종 훈련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훈련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뭐 의학 수술이나 해부 연습도 해도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현실로 많이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론은요, 드론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조종사 없이 그 무선 전파의 유도로만 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그 인공 이제 무인 항공기라고 의미를 합니다. 무인 항공기인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비행기 모양도 있고, 뭐 헬리콥터 모양도 있고, 이렇게 네 개 이렇게 그 뭐지?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해서 뚱 뜨기도 하죠. 요즘에는 방송 장비로도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원래 목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군사적 용도 목적으로 개발이 됐고, 그 실제로도 많이 사용이 지금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민간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대표적으로는 뭐 이렇게 화산 화구 같은 게 이제 분할을 막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보고 싶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고 연구하고 싶잖아요. 근데 화산까지 이제 사람이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드론 같은 걸 띄워서 그 위에서 이렇게 딱 조명해가지고 보기도 하고요. 지금 같은 또 한 가지 또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무인 택배. 택배 서비스를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이제 드론으로 이제 택배를 이렇게 날려보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정말 이게 기술이 제대로 발달했을 때 사회적으로 도입이 될 것 같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만약에 적용이 된 사회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먼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딱 눈을 뜨고 이제 시리를 부릅니다. 시리나 뭐 빅스비나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오늘 날씨 어때? 아니면 또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스케줄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시리가 막 대답을 해주겠죠. 그 대답해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난 오늘 뭐 옷을 뭘 입을 테니까 뭐 꺼내놔줘. 아니면 어디 있어? 옷 어디 있어? 아니면은 뭐 오늘 아침에 뭘 먹을까? 뭐 이런 걸 이렇게 대화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뭐 시리랑 여러분들 대화하시고 뭐 기가진이든 빅스비든 뭐 이렇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시스템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대화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솔직히 말을 잘 알아듣지는 않죠. 이렇게 갑자기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잘 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서 오늘 스케줄을 좀 정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배가 고프니까 무인 편의점에 가서 이것저것 골라서 밥을 먹고 자율주행 차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여러분들. 멋있게. 그러니까 한 80km 딱 걸어놓고 목적지 딱 걸어놓으면은 난 앉아서 뭐 책도 보고 아니면 오늘 회의 자료도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차에 앉아 있으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요. 알아서. 이렇게 속도도 적당히 유지하면서 게다가 사고 위험도 없게끔 이렇게 자율주행 차가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일을 하는데 이때도 굳이 주변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하지는 않고 뭐 화상으로도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일들을 주로 하겠죠. 어쨌든 일터에 가서도 이렇게 사람들과 많이 만날 일은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점심을 먹으러 가서는 키오스크에 이제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기반으로 한 이제 무인 이렇게 단말기죠. 어쨌든 거대한 그 터치 스크린을 이렇게 눌러서 굳이 점원한테 얘기하지 않고 키오스크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이미 키오스크는 많이 쓰고 계시죠. 이미 이렇게 점원과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뭐 더 추가해야 할 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주문을 할 수가 있고, 굳이 또 중요한 거는 내가 현금을 내지 않더라도 그냥 카드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연결된 것으로만으로도 결제가 이미 가능한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화폐 자체도 쓸 필요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커피를 한 잔 하려고 하는데 커피는 이제 또 로봇이 타줘요. 로봇 이렇게 팔로 해가지고 로봇이 서빙하고 로봇이 안내하고 로봇과 대화하고 이런 세상이 또 펼쳐질 가능성이 크고요. 뭐 AI나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저 로봇 팔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미 그리고 사용이 굉장히 생각보다 이곳저곳에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단순하거든요. 그냥 커피 갈고 그 바리스타 그 커피 추출기로 이렇게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정말 간단한데 뭐 분명히 저 로봇을 개발을 할 거는
하기에는 이제 힘들고 돈도 많이 들긴 하겠죠. 그런데도 기업들에서는 저것들을 많이 실험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작동을 잘 하더라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다시 일을 한 다음에 퇴근할 때는 저런 게 아까 무인 편의점이 있었죠. 무인 편의점 같은 데를 들어가면은 굳이 또 내가 이제 뭔가를 찍지 않아도 그냥 물건만 집어가지고 나오면은 얘가 지금 아마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기술인데 들어갔다가 물건을 집고서 나오기만 하면 자동 결제가 돼요. 나를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내가 뭐 카드를 찍고 바코드를 찍고 막 하지 않아도 나오는데 센서가 부착이 돼 있어서 얘가 뭘 샀고 얘가 누군가 이런 거를 해서 돈을 알아서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고 내가 뭔가를 딴 거를 굳이 막 만질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물건만 집어가지고 나오면 되는 시스템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는 가게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먹을거리를 사갖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죠. 쉬어야 되겠고, 운동도 뭐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운동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는, 굳이 밖에를 또 한강까지 가서 한강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집 안에서 이런 지금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VR 게임방 같은 데 가셔서 보셨을 수도 있고 이제 체험하시는 곳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단 요거를 이제 머리에다 쓰고 양손에 이렇게 잡는 게 가장 기본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많이 사서 집에서도 이미 하고 계시고요. 나아가서 조금 운동이 되고자 하는 것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시야를 가리다 보니까 이 보조 장비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보조 장비들 세 가지가 이제 여기가 허리를 좀 받쳐주는 곳이고 여기에 이제 다리를 두고서 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균형을 잃고서 갑자기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좀 웨어러블 효과를 좀 높여서 좀 게임에 대한 몰입도나 이제 운동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꿀 수도 있고 좀 격한 운동이 진짜 실제로 될 수 있도록 VR 게임용으로 실제로 적용을 해서 이런 작업들을 또 집 안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모습들을 만약에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은 머리에 VR 모습이 보여지는 곳을 끼고 있고 두 손으로 이걸 잡고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면서 운동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죠. 재미도 있고요. 뭐 소리도 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리도 날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런 게임 같은 것도 실제로 하면서 전략 전술 게임뿐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어느 정도의 이제 신체 활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스포츠와는 또 다른 형태의 스포츠의 모습들이 많이 개발이 될 가능성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임을 하고 운동도 하고 어느 정도 취미 활동을 했으면 이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북을 볼 수도 있고요. 내일 먹을 뭐 밀박스 같은 거를 또 주문을 할 수도 있고 만화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쇼핑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기반으로 했고 이미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한 번씩 늘 보셨고 실생활에 또 적용되고 있는 기술들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그냥 기본적인 기술들이고 더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이것보다도 조금 더 고차원, 진짜 최소한의 터치만으로 그리고 완전 그냥 생각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들을 목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은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혁명을 보셨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그냥 조선시대였었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음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결국에는 따라잡았잖아요. 근데 이 4차 산업 정보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기술들의 혁명은 도저히 이제 따라잡기가 정말 힘들어질 만한 기술들이고
이기 때문에 이제 각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기반 시설들을 갖춘 국가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선점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기업들도 또 그러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주문을 내가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 택배 기사님들이 날라주시던 것들은 이제 드론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죠. 그리고 드론은 꼭 그 택배뿐만 아니라 좀 국가적으로도 좀 중요시 생각하는 것들이 위험한 환경에 접근을 일단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나아가서 뭐 이렇게 그 뭐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교란시킬 수도 있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좀 군사적으로도 또 민간 산업으로도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많은 이제 하루의 일과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자율주행차를 타고 커피를 시키고 밥을 먹고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운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접촉한 일이 없었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런 사례들만 모은 거일 수도 또 있겠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기반이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개인이 누군가를 꼭 만나지 않아도 불필요한 만남을 최소화하고 그 편의를 좀 높이는 그 방식으로 좀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언택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코로나와 정말 잘 맞아떨어지죠.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을 만나지 말고 일단 좀 돌아다니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언택트 시스템, 4차 산업혁명이 좀 추구하는 방향성, 사람이 굳이 뭔가 일을 하지 않아도 사람이 누군가를 굳이 만나러 가거나 만나러 오거나 뭐 하는 이런 불필요한 시간들을 최소화시키는 접촉을 줄이고 편의를 늘리는 이런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가는 컨택트가 이제 접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CO라는 이거를 빼고 on으로 붙인 거예요. 안 한다, 만나지 않는다 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거의 신조어죠. 그래서 사람을 무인 서비스를 적용을 하는 방식을 거의 얘기를 하는데 언택트는 이제 사람과 이제 만나는 방식을 대신하는 법,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법을 추구를 해요. 일단 비대면.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 뭐 AI, 드론, 자율주행차, IoT 뭐 이런 기술들이 결합을 해서 좀 더 언택트의 이제 환경 자체가 이렇게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점점 고도화되고 디지털화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아무래도 좀 그 디지털 상에서 익숙한 사람들, 뭐 이렇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하는 것 자체, 누군가를 만나서 눈을 마주치고 그 일정 공간 가까이에서 접촉을 해서 만나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사람들, 또 디지털에 좀 적합한 사람들이 이런 언택트 시스템을 훨씬 더 잘 활용을 하죠. 그래서 그 언택트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언택트 기술들만 막 발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굳이 돌아다니지 않게 되겠죠. 정말 이 뉴욕 거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리가 한산해진 것처럼 분명히 로스앤젤레스가 이렇게 한산해진 것처럼 그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이동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지금 당장은 나타나겠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종식이 되면 다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걸어 다니고 만나고 그런 것들을 좀 추구를 할 수는 분명히 있지만 절대 없다고는 얘기는 못해요. 절대 없고 이제 당장에 이제 코로나 끝나면 사회가 개벽해서 아무도 안 돌아다닐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점점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기술의 발전 방향을 본다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조금 그냥 집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이제 디지털화되는 사물과 인터넷이 연관되는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거리는 좀 더 한산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만 있게 되는 세상이 될 거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과연 여러분들한테는 좀 익숙한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집에만 있고 한 것들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히키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가 있었죠. 그냥 밖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싫고 집 안에서 모든 거를 해결을 하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좀 사회 부적응자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사회성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뭔가 좀 살아갈 의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최근의 사회는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피로감,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피로하고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당당해지고 더 많아진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뭐 친구들과 만나는 거 너무 행복하죠. 내가 그냥 집에서 혼자 게임하는 것보다 PC방 가서 게임하면 더 뭔가 더 재밌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나 컴퓨터 사양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집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굳이 만나서 PC방 가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 사양도 여러분들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만 그 PC방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PC방에서 만나는 그런 사회 활동들 이런 것들이 또 다르게 작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집에만 있는 것들을 더 추구로 하는 세상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또 ATM 같은 이런 기술들 굳이 은행원을 만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간단한 은행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고 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거는 또 옷가게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옷가게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점원이 뭐 찾으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오히려 좀 더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제가 혼자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 점원이 계속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뭔가 물건을 보기가 좀 민망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되게 이런 접촉하는 이런 마케팅 자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거죠. 이게 다 디지털화된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에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으로 기계와 대화하는 이런 방식들이 사람 간에 대화하는 방식들보다도 좀 더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불편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이게 뭐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었다고도 하죠. 그냥 당연히 사람들과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사근사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뭐 꼭 그럴 필요가 있나.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자동화기기 하고 점원이랑 얘기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 자체를 걸고 받는 것 자체가 이제 두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그냥 채팅방으로 이렇게 쓰고 그냥 내가 이제 인터넷상으로 모르는 사람이랑 그냥 막 대화하는 거는 편한데 그러니까 전화를 내가 걸어서 내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거를 이제 콜포비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인들 사이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를 기피할 정도로 사람들이 일반적인 방식의 소통이 이제 좀 불편해지는 평범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대화 관계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게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좀 장기간의 대화나 음성을 사용해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좀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채팅 메신저가 편하고 그냥 음성 영화 통화는 싫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사회가 많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많이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뉴 노멀이라고 해요. 노멀이 이제 평범한 이런 얘기인데 새로운 평범함. 상당히 좀 이렇게 이중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한 양상이 일반적인 것, 일상적인 것이 돼버리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뭔가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나타났는데 쭉 이어져 가. 그래서 이제 나도 이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쭉 변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뉴 노멀의 시대가 지금은 이제 도래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뉴 노멀을 앞당긴 게 이제 코로나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런 변화들이 절대 잠깐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이후의 삶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그냥 이것 자체가 이상하다 얘기했던 쟤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표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도 얘기는 있었어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해서 2008년까지 2차 세계대전 이제 1900년대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산업혁명과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막 이루어지면서 사회가 막 변했어. 근데 기존에는 이렇게 농사만 짓다가 아니면 바느질질만 하다가 얘는 상상도 못할 세대예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도 내가 배웠던, 내가 그 어렸을 때 살았던, 내가 어른들을 봤던 세대와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새로운 노멀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쭉 이어졌어요. 그 시대를 이제 올드 노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시대에 이루어졌던 모든 이제 근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올드 노멀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2008년 이후에 나타난 모든 것들 이제 정보통신이 뭐 IoT 기술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뉴 노멀로 이제 다가왔죠. 이제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뉴 노멀이.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그 금융 경제 쪽에서는 많이 사용을 했고 사회학자들도 사용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제 그 저성장,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무조건 성장이야, 우리 발전할 수 있어, 성장, 더 과학기술 발전할 수 있어, 더 편리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업들이 거대화되고 전략적인 막 이렇게 투자를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개발만 얘기를 했다면 2008년 이후에는 이제 저성장, 저금리 어느 정도의 성장을 좀 이렇게 다 이루어지면서 또 실업률도 엄청 높아지고 막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변하면서 그리고 사회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또 다른 경제 환경을 겪으면서 뉴 노멀의 시대가 이어졌고 이제 2020년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그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조금 더 빨리 도입이 됐다고 얘기를 했죠. 조금 더 빨리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했고 이거를 이제 뉴 노멀 2.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제 그 짧게 그냥 뉴 노멀로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표준, 이거를 이제 뉴 노멀 2.0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의 세상은 이제 앞으로 이제 뉴 노멀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BC 뭐 이렇게 세기를 얘기를 할 때 BC, AD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BC 몇 년, 몇 세기, 뭐 AD 뭐 이렇게 얘기를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의 이 약자가 비포 크라이스트랑 아노 도미니 이런 얘기였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서양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탄생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그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님의 해라는 게 라틴어예요. 그래서 AD라고 해서 기원 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준을. 근데 이제는 이 농담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이걸 사용이 되는 거는 아직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코로나로 인한 파급 효과가 타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BC를 우스갯소리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코로나 발병 전후 2020년과 2020년 이후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학자나 아니면 사회 사람들이나 정치, 국가 이런 그 거대 이제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그 타격감이 거의 이제 그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 같은 그 사회가 개벽하는 완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뉴 노멀의 시대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결국에는 포스트 코로나가 뉴 노멀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제가 좀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는 결국엔 뉴 노멀의 시대, 그냥 일상적이지 않았던 것들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될 건데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게 결국에는 언택트, 만나지 않는 소비,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오프라인 대인 관계가 점점 줄어드는 뭐 다른 걸로 대체되는 이런 언택트의 확산과 결국에는 세계 공급망이 좀 재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뉴노멀 시대가 나타난다. 그리고 사회가 좀 혁신될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택트 확산은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고, 세계 공급망 재편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이 거의 이제 세계의 물류 공장이었잖아요. 대부분 뭐 자동차도 만들고 거기서 뭐 마스크도 만들고 그 중국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왜? 인건비가 싸고 땅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많이 뭔가를 이게 제조 국가처럼 그 많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이제 제조 공장을 두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중국이 딱 봉쇄가 돼버리니까 뭐를 만들어낼 수가 없네.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물량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찾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뭐 마스크나 뭐 아니면 세제나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중국을 다들 기반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결국에는 또 어떤 한 국가를 또 시작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이제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기업들이. 그래서 좀 분산 투자를 하거나 또 다른 방법을 좀 찾기를 시작해요. 중국에 이제 막 물류 공장이 모여 있던 것들을 뭐 멕시코나 뭐 아니면 아세안이나 이런 쪽으로 좀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다시 자국으로 갖고 오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펼치는 이제 논리들만 봐도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는 이 좀 판도가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계속 이거 중국 때문이다. 중국이 이거 제대로 코로나 관리 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WHO에서 미국이 또 빠져버렸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WHO에서 빠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미국이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조금 이렇게 국제화, 세계화 이렇게 뭐 우린 지구촌이야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 일단 미국부터 살자. 뭐 이런 생각이 좀 우리 자국민부터 보호할 거야. 너네 이제 나는 뭐 이제 좀 빠질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바뀌겠죠. 이제 일단은 자국을 중심으로 하되 결국에는 근데 이제 국제적인 연대를 끊어버릴 수는 없어요. 끊어버릴 수는 없으나 자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장 같은 경우도 그 한 곳에만 밀집해 놓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좀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 뭐 이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같은 것도 더 강조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좀 분산이 될 수도 있고 좀 떨어지는 와해되는 또 신냉전 체제가 온다라는 얘기까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지금 뭐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중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던 그 각각의 산업들이 어느 정도 이게 공급망이 재편이 될 것이다. 라는 지금 얘기들이 충분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 노멀 시대를 보면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사람들한테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 예상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이 정보기술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리고 과학기술을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노멀 시대의 그 특징을 한 이렇게 4가지 정도 이렇게 앞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도래됐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면 재택근무의 일상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냥 무조건 출근.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상시화될 가능성이 커요. 줌이라는 프로그램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 시행 이후에 이제 거의 이제 수직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불편함도 있고 하지만 이 사용량이 충분히 많이 급증을 한 상태고 이 줌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안 모여도 되네. 이렇게 야 무조건 모여야 일을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야 만나서 얘기를 하자.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아니 거리두기를 좀 해보고 자택근무를 해보니까 되네. 안 되는 거 아니네. 가능하네. 조금 불편한 게 있고 잘 뭔가 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가능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재택근무가 조금 일상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미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소비가 이제 온라인화가 이루어질 거고 홈 콘텐츠가 부상을 할 것이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화라고 하면 결국엔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이죠. 그리고 홈 컨텐츠라고 한다면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집에서 하는 운동들, 그리고 아니면은 저 지금 커피 머신처럼 집에서 커피를 내릴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위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뭐 집을 꾸민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볼 수 있는 뭐 시어터 같은 거를 마련한다든지 게임 기기 같은 것들이 점점 그냥 밖에서 공유하던 이런 뭐 오락실이나 PC방 이런 것들이 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이미 발전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좀 장렬하기보다는 그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과거에도 뭐 이런 집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콘서트 같은 것도 집에서 보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뭐 미술이나 뭐 전시 이런 것들도 집 안에서 볼 수 있게끔 많이 이제 보급을 하고 있고, 그 시스템들을,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재고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재고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환경이 저기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내가 생활하는 이제 주변 환경, 이제 제도적인 측면의 시스템적인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자연, 네이처 같은 그런 환경, 그 환경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주변 환경에 대한 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택배 물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어요. 뭐 원래는 뭐 연말에 진짜 선물 같은 거 많이 보내고 하니까 200건 정도가 됐다면 지금 뭐 한 300만 건으로 이렇게 훌쩍 떴다고 해요. 그러면 택배 기사들이 정말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이거를 빨리빨리 배송을 하다 보니까 과로해지고, 인력을 충원을 하는 게 아니라 과로해지고 이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더 좀 이렇게 연장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죽고, 이 옆에 보시면 콜센터 이런 거, 사람이 죽고 막 너무 이제 과도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도대체 택배 시스템이 어떻게 되길래 저렇게 저 사람이 과로할 정도로 이 문제가 발생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당연하게 빠르고 편하고 그리고 가격 싸고 해서 그냥 편하게 사용했던 그런 택배 같은 것들이, 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시키길래 막 그냥 시키는 것도 아니라 이제는 뭐 쌀도 시키고 물도 시키고 생필품들을 막 엄청 무거운 것들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택배 기사에 대한 이제 열악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편안하게만 했던 이런 주변 환경들이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이제 피를 빨아먹고 이제 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들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있게 돼요.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밀집된 지역에서 이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100명 이상이 막 감염이 되고, 이 사람들이 그 코로나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출근을 해서 일하고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효율성, 그리고 성과, 이런 것들만 막 목표로 해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진짜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여기만 보시면 지금 엄연하게 대기의 질의 차이가 여러분들 보이시죠? 인도 뉴델리에 있는 이제 인디아 게이트라는 건데, 왼쪽에 보는 게 이제 2019년도 10월 달쯤, 얼마 안 됐죠. 몇 달 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가 이제 코로나로 이제 봉쇄가 되다 보니까 4월 초에 대기질이 확 좋아진 게 눈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환경이 좋아지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이제 공장 가동이 중단이 돼서 분명히 경기는 둔화가 됐지만 환경의 대기질이 이 노란색이 이제 황사 이렇게 더러운 이제 공기를 의미를 하는데 확 줄어들었죠. 불과 이렇게 한 달 사이에 확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의 이렇게 대기의 질을 모습을 보고 나아가서는 베네치아 이 항구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수상 곤돌라 이렇게 많이 사람들 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운행을 중단시키니까 바로 이제 물고기가 보일 정도로 물에 물고기가 보일 정도로 맑아졌고 대기의 질도 이렇게 좋아지고 유럽에서 가장 이제 그 대기 오염이 심하다고 여겨지는 게 이제 밀란이라는 곳이래요. 이탈리아 밀란이라는 곳인데 이 밀란의 대기질만 봐도 이렇게 자욱한 스모그가 가득했는데 코로나 이제 도시 봉쇄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맑아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만 따르면 그 이 봉쇄, 락다운, 사람들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이제 강제적으로 조치가 떨어지자마자 이제 초미세먼지 농도가 9%나 확 줄어들어요. 9%나 확 줄어들고 이게 그냥 단순히 어느 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그 대기질이 확 좋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천식 환자 발병률이 높았던 그리고 또 사람들이 천식으로 많이 죽어나갔던 데 비해서 이 대기질만 좋아지니까 그 사망자 수가 한 6,000명 정도가 확 줄어버립니다. 신기하죠. 코로나로 또 사람이 많이 죽기는 했으나 네, 반면에 이제 대기 오염의 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천식 환자가 확 줄었다. 천식 사망자는 확 줄어버린다. 이런 또 이렇게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브라질 해변에 이렇게 막 많이 놀러 가고 했었대요. 근데 사람의 발길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바로 이제 멸종 위기종이 이제 이렇게 바다 거북이 100마리 정도가 이제 막 바다로 가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인간이 고통스러웠어. 우리는 집에만 박혀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막 아프고 죽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사이에 자연은 평화를 찾은 거죠. 신기하죠. 아이러니하고 우리도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구는 어쨌든 이러한 현상들 자체가 너무나 좀 일시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지금 아직 뭐 장기화되는 측면이긴 하지만 정말 일시적인 변화를 봤기 때문에 꼭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대요.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양한 또 환경적인 문제들 이렇게 뭐 빙하가 녹는다든지 자외선이 어떻고 바람이 어떻게 불고 이런 것들 영향이 있을 거니까 분명히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확실히 확연히 좋아진 결과가 보이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인간이 그 지구에 못쓸 짓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가지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많이 벌었던 이게 대량의 쓰레기들이 결국엔 돌아가지고 그 나한테 미치는구나.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플라스틱을 쓰던지 말던지 그냥 너네 나라 쓰레기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쓰레기가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 오고 중국의 바이러스가 돌고 돌아서 전 세계에 퍼지듯이 그리고 그 전 세계에 퍼지듯이 이제 더 이상은 환경 문제를 사람들이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더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공장들을 이렇게 잠시 멈춤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이제 그 코로나 자체의 발달이 그냥 야생동물에 있었던 건데 만약에 우리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해치거나 걔네들과 그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았다면 걔네들의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았다면 굳이 걔네들을 만날 일은 없었겠죠. 걔네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올 필요가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반경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자연환경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야생동물과 더 만날 일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면역력을 어느 정도 갖출 새도 없이 우리한테는 이제 치명적인 도구로 나타난 건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로 멈추긴 했지만
강제로 우리의 사람의 활동을 줄이긴 했지만 이렇게 본래 모습을 되찾아가는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잠깐 멈춤이라는 것의 가치, 개발, 발전, 활동, 사회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다 보면 잠깐 멈춤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좀 깊이 있게 성찰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뉴노멀 그리고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다면 이 사회 경제적으로 좀 유망한 분야들이 몇 개 있었어요. 저번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었죠. 8개. 그래서 먼저 헬스케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평범하지 않은 게 평범해지는 이 뉴노멀 시대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갈 미래에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 기술들이 무조건 100% 적용, 무조건 발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분명히 없죠. 미래의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레트로가 유행을 하는 것처럼 과거로 오히려 사람들과 더 만나고 더 접촉하는 것을 꿈꿀 수는 있어요. 그리고 더 그쪽으로 발달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희한하게. 근데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많은 국가가 목적으로 하는 이런 발전, 사회경제 쪽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분야들은 대부분 언택트를 기반으로 일단 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총 8개인데 먼저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이 헬스케어 분야는 이미 우리나라는 좀 K-방역이라고 해서 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구나라는 점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됐지만 결국에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의사의 처방이 가능한 원격 진료의 요구가 증대될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AI 진단이나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된 이제 기술군들이 이렇게 노동이나 아니면은 직업군들이 발달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계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해봤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원격 교육의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조될 가능성이 높고 뭔가 이제 아까 우리가 미술관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그리고 콘서트장에 가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VR이라든지 AR 증강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초실감, 이게 우리가 이제 진짜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몰입형, 체험형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는 기술 자체도 그냥 진짜 발달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VR 이거 기기 끼세요 라고 낀 다음에 자, 여기가 미국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될 거고 그와 관련된 이제 원격 교육과 관련된 이제 편집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도 많이 커질 거고요. 네, 에듀테크가 좀 발달이 될 예정이고 관련 직업군이 나타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아무튼 좀 초소형화된 이동수단이 발달이 되거나 또는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제 대리를 부르지 않게 되겠고 그리고 내가 굳이 이제 힘들게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 이제 물류 같은 것들도 트럭 기사나 이런 분들도 조금 더 편리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접촉을 피하고 언택트로 가다 보니까 대중교통 자체는 이제 회피를 하거나 공유 교통 자체를 이제 회피를 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개인교통,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교통이 증가를 할 거고 보다 나아가서는 원활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원활한 교통 수요를 이제 원하게 될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신호등이나 이런 체제에도 조금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물류입니다. 물류인데 이거는 이제 원격 경제, 만나지 않는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물류가 폭증을 이미 해서 이제 택배기사분들도 돌아가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온라인 쇼핑률은 증가를 하고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폭증하는 물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할 수 있는, 처치하고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야 되고 그와 관련된 또 인적 자원이 필요할 거고요. 결국에는 그 자동화되고 최적화된 이제 유통망을 개발을 하겠죠. 하기는 뭐 로봇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컨베이너 벨트를 계속 이용을 한다든지 사용을 할 건데 결국에는 비대면 비접촉 배송 서비스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그냥 집 앞에 택배 기사분들도 자주 안 만나고 그냥 집 앞에 놓고 가시고 아니면 택배함 같은 것도 따로 있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조 같은 경우도 지역 공급망이 제가 아까 중국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 리스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금 또 제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좀 변화할 것, 세계 공급망 자체가 변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그 위험을 기업 차원에서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 지역 공급망 자체를 이제 구축을 좀 자체적으로 중국에서 사오고 다른 기업에서 사오고 이런 원자료 이런 것들을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만들 가능성도 크고 리슈어링 정책도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그 제조 공장이나 이런 장비들을 정말 아까 로봇팔이 움직이듯이 스마트 팩토리가 증가를 하고 스마트화된 공장 그러니까 원격으로 움직이고 자동으로 움직이고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갖춰진 정말 똑똑한 공장, 스마트 공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제 그 야생동물이나 환경을 훼손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인간에 대한 이제 치명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인간과 동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환경 오염을 어떻게 좀 줄이고 지금 망가져 있는 환경을 좀 개선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국제적인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고 각 국가에서도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하는 게 좀 걱정들이 많아지고 해결책을 찾는 반면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렇게 의료 폐기물이 이렇게 마스크만 해도 그 사용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씩 쓰고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의료 폐기물과 관련된 발생량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 또 비대면 사회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엄청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조금 더 깨끗하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또 깨끗하다고 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에 대한 걱정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될 거고 관련 직업군이 생기게 될 거죠. 그다음에 문화는 그 집을 기반으로 한 홈 엔터테인먼트, 홈 콘텐츠의 소비가 급증을 하면서 게임이나 아니면 OTT 서비스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증가를 계속 하게 될 거고 결국에는 그 아까 이제 교육처럼 에듀테크가 그 발전을 한 것처럼 뭔가 좀 내가 정말 실감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들었다면 뭐 후각이나 아니면 뭐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달하는 콘텐츠 기술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게 이제 실제로 뭐 유튜브나 아니면 생방송이나 아니면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기술 수요가 이제 많이 그 법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인터넷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누군가의 정보를 도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막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찾아낼 것인지에 대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와 관련된 기술이나 이제 직업군들도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보 보안입니다. 정보 보안은 이제 좀 문화와도 연결이 지금 되고 있죠. 문화와 연결이 되듯이 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비대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경제가 발달되다 보니까 정보 보안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강화가 될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만 해도 뭐
안구 아니면 또 지문 이런 것도 이런 것으로 안면 이런 걸로 이제 생체 인증을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금융거래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비대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않아서 이 사람 얼굴을 대조해 볼 수도 없고 실제로 이거를 암호만 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 이 사람인가라고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체 인증과 관련된 수요가 확대되고 그와 관련된 기술의 요구가 또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다 보면 기존에 있던 직업군이 많이 사라질 거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지만 새로운 또 직업군이 탄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 로봇이나 뭐 AI나 아니면 이런 것 그 인터넷 연결망으로 인해서 사람의 직접적인 노동력이 필요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와 관련된 관리 같은 경우 그리고 온라인 기술이 아무리 개발이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대한 오프라인 활동을 전혀 놓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거는 여러분의 세대에서는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게 될 거고 이 공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조직이 되고 짜임이 되느냐에 따라 분명히 다르겠지만 두 가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있을 때 이 온라인이 결국에는 실제 하고 있는 실제 하고 있는 사람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지 이제 오프라인은 전혀 의미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을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21세기잖아요. 향후 100년 후 22세기 여러분들은 뭐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2세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좀 비관적인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이미 팬데믹도 넘쳐날 거고 기후나 아니면은 자연재해만 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열대 지방도 아닌데 비가 막 소나기가 막 왔다 내렸다 하고 뭐 황사 몰려오고 막 너무 이렇게 자연재해가 심하잖아요. 그런 걸로만 봤을 때 굳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과연 인류가 22세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좀 비관적인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막 마지막 인류라는 식으로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좀 반성도 많이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자연이 주는 마지막 반성의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세대, 변혁하는 새로운 사회를 여러분들이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좀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내가 어떻게 생활에 나갈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언택트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전혀 의미 없어. 야 그냥 혼자 살아가는 거야 세상. 독고다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언택트는 그 디지털로 연결된 조금 더 편리하게 사람들이 좀 편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방향이지 결국에는 이렇게 모든 고리를 끊어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디지털 커넥트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코 세상과의 단절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기술들을 내가 잘 활용을 해서 잘 적용을 해서 이 대전환, 결국에는 맞이할 이 뉴 노멀의 시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분명히 여러분들 더 좋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산업혁명도 있었고 전염병 창궐하는 시기가 모두 있었고 이것들을 이겨내서 지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냈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냈듯이 변화하는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사회를 주시를 하시고 주변 친구들도 잘 주시를 하셔서 이것에 발맞춰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민과 시민과 국가 그리고 국가와 다른 나라 이런 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야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모두 여러분들 좀 답답하실 수도 있고 좀 또 비관적으로 자꾸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좀 초점을 맞추신다면
힘내서 또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나혜 멘토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잠시 기다렸다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일어나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 문과 학생, 그리고 이과 학생, 그리고 체육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학생들이 이 내용을 듣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교의 진학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꿈들을 이뤄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핵심은 뭐 사회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여러 곳에서 모여서 하는 문화에서 모이지 않고 하는 문화로 변경되고 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기존의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술 과학적인 부분, 그리고 사람 중심의 인문학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다 변경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잠시만 더 기다려 봤다가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기다려 봤다가, 네, 없으면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없는 것 같은데요.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나혜 멘토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출석 체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학번과 이름으로 변경하지 않으신 학생들께서는 저희가 담임 선생님들께 이 내용을 네, 김나희 멘토님은 네네. 나가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네. 네. 학번과 이름으로 변경하지 않으신 학생들께서는 혹시 누락된 수 있으니 담임 선생님께 오늘 내용 들었다는 내용을 저희가 캡처는 미리 다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누락되지 않도록 꼭 담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확인 한 번 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